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. 거센 후폭풍입니다. 네. 잼버리 대회는 끝났지만 졸속 운영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. 자, 우선 급하게 설치했던 새만금 야영지의 전기와 상하수도 시설을 이번에는 철거해야 하는데요. 이 비용만도 수십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아무래도 힘들게 지었던 것들인데 다시 철거해야 한다고 하니까 좀 씁쓸하거든요. 네, 이후에 재활용이 어려울까요? 네, 애초에 잼버리 야영장은 대회가 끝나면 화장실, 샤워실, 전기시설까지 모두 철거를 하고 부지를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돼 있는데요. 네. 자,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활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습니다. 2015년 일본 잼버리의 경우도 같은 간척지에서 치러졌지만 비용도 적게 들었고요. 향후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놓은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입니다.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발주한 공사 계약 완료 시점이 잼버리 대회가 끝난 이후인 것도 있었다고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참 애매하고 이상한 계약인데요. 이 공사와 용역 계약 250여 건 중에서 완료 시점을 개막식 이후로 잡은 게 15건에 달합니다. 실제로 잼버리 대회가 끝난 현재까지도 메인 센터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는 완공이 안 됐습니다. 해당 공사의 완공 목표는 2024년 3월 27일입니다. 내년이에요. 네. 센터는 결국 미완성인 채로 잼버리 개막을 앞두고 준공전 사용 허가만 받아서 대회 기간 중에는 병원과 운영본부로만 사용됐습니다. 뭐 중간에 코로나 기간이 있어서 뭐 이게 어떻게 되네 말이 있어서 뭐 그렇다 이런 해명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건물이 잼버리 관련 건물인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는 게 참 국민의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. 어쨌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잼버리 마지막 날에 여기 상암동 가까운 곳에서 K-팝 콘서트도 열렸고 분위기 반전을 꾀했는데 뭐 사고 없이 잘 끝나긴 했습니다. 참 좋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. 네, 불꽃놀이 팡 터지기도 하고요. 근데 뭐 많은 참가자들이 즐긴 무대였긴 했지만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. 그래서 패러디까지 뭐 등장한 게 있다면서요? 네, 가장 적극적으로 좀 비판을 한 곳은 스위스 잼버리 멤버들인데요. 자, 이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여러 게시물로 한국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를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. 먼저 애니메이션 심슨의 한 장면을 캡처해서 잼버리 대회에서 살아남았다라고 이렇게 했고요. 또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K-팝 공연 내내 이렇게 앉아있었다라면서 K-팝 콘서트 후기를 전했습니다. 또 이 밖에도요. 한 아이가 울고 있는 사진의 모습을 올리면서 K-팝 공연이 3시간 동안 진행된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이런 걸 보니까 좀 부끄럽습니다. 근데 이 K-팝 콘서트가 열린 장소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었잖아요. 아무래도 축구장이다 보니까 축구 팬들이 잔디가 훼손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. 이건 어떻게 됐나요? 네, K-팝 콘서트 때문에 그라운드에는 무대와 의자 등이 설치가 됐거든요. 그리고 4만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이 경기장을 찾으면서 잔디 훼손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. 자, 문체부는 이 콘서트 시설을 철거하자마자 그라운드 상황을 좀 면밀히 살펴서 전용 잔디 보식 등 긴급 복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. 이 복구 작업 좀 신속히 이뤄질 전망입니다. 당장 오는 토요일에 FC 서울이 대구 FC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입니다. 네. 많은 나라 돈을 들인 잼버리 행사가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후폭풍은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. 감사원이 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지켜봐야겠고요. 아까 스위스 잼버리 멤버들이 주로 올렸다는 약간 풍자적인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뭐 뉴진스나 이런 K-팝 스타들 특히 인기가 많은 국가의 청소년들은 정말 즐기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거든요. 그러니까 국가별로도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.